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각각의 컴포넌트를 모아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EDUN02 프로젝트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툴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스타트 페이지를 이용해서 열어봅니다. 스타트 페이지를 보면 작업했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열어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설명했던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작업해 볼 템플릿 화면은 교육자료 안 PDF 파일 6페이지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컴포넌트의 크기나 여백, 간격 등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화면에 저렇게 모든 가이드를 넣지는 않습니다. 교육에서는 여러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를 교육에 맞게 편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가이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의 위치, 크기, 정렬, 간격 등을 맞춰가지고 배치하는 겁니다. 그동안 컴포넌트의 구조나 기능을 직접 컴포넌트를 그리고 정렬하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포지션 그룹의 속성들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 템플릿을 만들면서 온라인이나 포지션 그룹 속성들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연습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또한 가이드와 똑같이 보이도록 작업할 것입니다. 다만 이 가이드를 보면서 스타일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CSS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미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면을 활용해서 내 화면에 그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이용할 가이드 화면을 프로젝트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이드 화면은 교육자료 안 가이드 폴더에 있고요. 폴더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화면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프로젝트로 가지고 올 건데 그 폴더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채로 우리 프로젝트에 가져다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 경로로 찾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프로젝트는 경로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기를 열고 C 드라이브에 가서 현재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경로가 이렇게 단순하게 위치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실제 툴에서 접근해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화면을 받을 건데 그 받는 화면을 내 프로젝트의 베이스 폴더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탐색기로 가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젝트 이름 밑에 베이스 폴더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쫓아갔었지만 이제 툴에서 그 위치를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우클릭해가지고 나오는 메뉴를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 폴더. 내가 지금 기준 삼은 저 폴더의 위치를 오픈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단번에 해당 위치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은 테마. 내가 테마를 배포를 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받은 테마를 내 프로젝트 경로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툴에서 테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이제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소스 영역에 가서 테마, 폴더 우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메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테마 폴더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밑에 있는 리소스의 테마 이 경로를 바로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저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폴더체로 어디에 두라고 그랬냐? 여기 프로젝트 밑에다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프로젝트 명이 되겠죠. 기준 우클릭 메뉴 보시면 똑같아요.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열면 프로젝트 경로도 이렇게 단순하게 쫓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클릭해가지고 나오는 메뉴 중에 지금까지 썼던 거는 새로 고침 썼었어요. 그렇게 새로 고침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사실 뭐 화면이나 폴더 등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에 폴더도 많고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많다라고 하면 우클릭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이제 닫고 열고를 제어하는 거 컬립스홀이나 익스펜드 올 메뉴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메뉴들은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도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프로젝트 경로로 이제 쫓아왔으니까 교육자료 안에서 가이드 이거 폴더체로 복사하셔가지고 프로젝트에 붙여 넣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툴에서 만들어가지고 연결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경로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모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기준으로 우클릭해가지고 리플래시 새로 고침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의 폴더가 익스플로어 창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새로 고침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프로젝트에 내가 저 가이드 폴더를 가져다 놨지만 프로젝트는 저 폴더가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밑에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프로젝트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봤었던 거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 그룹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템플릿을 만들 거고 그 템플릿 화면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보관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서비스 그룹에 와가지고 타입을 설정해서 이름을 주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 URL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가이드로. 제가 경로는 엄청 중요한데 이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드렸냐? 아이디를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쳐서 그 아이디명이 그대로 URL에 들어가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마음대로 아이디를 쓸 게 아니라 저 지금 세팅된 아이디,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URL 여기 아이디에다가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터 쳤을 때 우리가 들고 온 폴더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직접적으로 진짜로 URL 경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거를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에다가 다른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설정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내가 지금 활용할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의 이름을 A로 구분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 같은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가 프로젝트의 경로에 가면 어떻게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굳이 헷갈리게 이 이름을 달리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폴더 이름 그대로 아이디에 입력해가지고 OK를 누르면 가이드 폴더가 이제는 보여지면서 여기 들어있는 화면을 참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반대로 우리 오늘 EXE2 폴더에 있는 화면들은 오늘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헷갈리니까 나는 저 폴더를 여기 지금 툴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뭔가를 추가하는 거는 플러스 아이콘, 삭제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아이콘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exe2 폴더를 사용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툴에서 안 본다는 거예요. 경로에 가서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경로에 갔을 때 저 이름을 갖고 있는 폴더가 화면을 담은 채로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툴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로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K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익스플로어에 exe2 폴더가 안 보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경로에 갔을 때 아직도 그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서비스 그룹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형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작업할 템플릿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이름은 편하실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경로를 베이스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드는 화면은 나중에 프레임 영역을 설명하는 챕터에서 연결해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 단순하게 베이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의 크기는 조금 맞춰주셔야 됩니다. 1043에 693 사이즈로 크기를 맞춰주셔야지 화면 연결했을 때 불필요한 스크롤이나 여백 안 생기게 딱 사이즈 맞출 수 있는 크기 요거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크기 설정을 못한 채로 그냥 OK를 눌러가지고 화면 만드시는 거를 종료했다면 여기 홈 선택된 상태에서 포지션 그룹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043에 693 사이즈로 우리는 화면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지금 모습을 그냥 처음부터 다 그려보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같이 포인트를 조금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그릴 때 여기 타이틀로 써져 있는 이 텍스트를 먼저 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작업할 거냐? 여기 지금 중간중간 보이고 있는 여백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가이드를 먼저 세팅해 볼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화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그 컴포넌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정보 보면 되니까. 그런데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작업하는 거죠. 눌러보지 않아도 그 정보가 어떠한 여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는 저런 여백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사용자로 받았을 때도 그런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 내가 작업자일 때도 저 가이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던가, 간격을 맞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도 활용해서 또 화면을 그릴 수가 있는 가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기 나와 있는 뭐 전체 중간중간에 있는 여백 정보까지는 아니고 양쪽하고 위아래 요거 네 개는 먼저 가이드를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저 타이틀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저 가이드는 어떤 컴포넌트로 설정하느냐? 우리 스태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우선 스태틱 컴포넌트를 제가 하나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 화면에 그리는 컴포넌트가 가이드하고 똑같은 디자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크기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텍스트 있으면 텍스트 변경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디자인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적용하는 정보를 우리가 데리고 온 가이드 폴더 안에 있는 이 화면을 활용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여기 화면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저 템플릿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컴포넌트에 다른 디자인 정보들이 클래스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클래스가 이미 적용된 상태로 보시는 것처럼 샘플이 옆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클래스 정보가 적용된 샘플을 들고 오셔가지고 편집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화면에 그려놨으니까 클래스 정보만 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가 양쪽에 너비가 15고 위아래는 위에는 10, 밑에는 이제 15로 이렇게 이제 4개를 먼저 배치해 볼 건데 우선 왼쪽에 있는 거 한 개부터 하면 얘는 이제 15가 되는 거. 어디가? 너비가. 그리고 높이는 컴포넌트 화면, 요거 화면 693 사이즈로 다 먹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치를 레프트하고 탑 속성으로 0점 맞춰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얼라인 아이콘 포지션 그룹의 속성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지 바로바로 아 이런 거는 이런 온라인 값 이용하면 편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실 거고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개 컴포넌트 가지고 정렬하고자 하는 건 여기 지금 활성화된 아이콘 제가 예를 들어서 레프트하고 탑 기준으로 맞추겠다 바로바로 정렬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명히 왼쪽에다가 스태틱을 그려놨기 때문에 킥뷰를 눌렀을 때 당연히 저 스태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가이드가 내가 이제 화면에서 볼 때 적용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정렬이나 간격을 주는 작업으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작업할 때죠. 실행했을 때 저 중간중간에 있는 가이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이드는 화면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되 실행했을 때는 안 보이도록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선택하고 어떤 속성을 체크하느냐? 여기 비지블 속성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제 받아서 분명히 컴포넌트가 놓여 있는 게 보여지는데 실행했는데 안 보인다? 요 속성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볼수록 변경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안 보이겠죠. 그럼 이렇게 속성 처리를 한 거를 그대로 어떻게 카피해가지고 오른쪽에도 하나 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거 선택해서 다시 포지션 값으로 보는 것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쉽겠죠. 얼라인이 3 맞추고 이번엔 어디로? 라이트로. 금방 이렇게 배치됩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높이를 하나는 10으로 하고 하나는 15가 되게 10으로 된 높이는 탑에다 붙여주고 15가 된 높이는 바텀에다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여백을 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배치 변경해가지고 처음부터 정렬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배포되기 전에 바로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롭게 정렬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활용해서 뭐 간격도 맞추고 정렬도 확인하는 거로 우리가 가이드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이제부터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이 템플릿 화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